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6. 물방울이 높은 곳에 떠있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털구름, 새털 모양의 구름이죠. 그리고 양떼구름, 양떼 모양의 구름이에요. 그리고 먹구름, 먹이 검은색이잖아요. 이 검은색 비구름이죠. 이런 다양한 구름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데요. 구름은 물방울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 구름이에요.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페트병에 물을 조금 넣고 액정 온도계를 넣은 다음에 간이 가압장치가 달린 이 뚜껑을 닫는 거예요. 여기서 액정 온도계에서 온도를 잃는 방법은 액정 온도계에서 색이 변하는 곳의 숫자가 측정하려는 온도예요. 그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간이 가압장치를 여러 번 눌러주는 거예요. 간이 가압장치를 누르게 되면 외부 공기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페트병 안에 공기가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가 말 그대로 압력을 가한다 해서 가압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가압장치를 여러 번 누르고 페트병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뚜껑을 여는 순간인데 뚜껑을 열게 되면 페트병 안에 일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페트병 안 공기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페트병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페트병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페트병 안에 향연기를 조금 넣은 다음에 과정 2, 3을 반복하면서 페트병 내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을 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이 실험을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페트병과 간이 가압 장치를 이용하여 구름이 발생하는 원리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페트병에 물을 조금 넣고 액정 온도계를 넣은 다음 뚜껑을 닫습니다. 간이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눌러 페트병 내부의 공기를 압축합니다.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 공기가 팽창할 때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페트병에 향연기를 조금 넣고 앞에서 실험한 것과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간이 가압장치를 여러 번 눌렀을 때 이 액정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는 24도씨였어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 이 페트병 안에 공기의 온도는 23도씨를 가리켰어요. 이렇게 간이 가압장치로 페트병에 공기를 더 채웠다가 뚜껑을 열게 되면 이 페트병 내부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페트병 내부 공기의 온도가 24도씨에서 23도씨로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런 공기와 같은 물체가 외부에서 열을 받지 않았는데 물체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었죠. 이런 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끈을 단, 열, 팽창이니까 열을 끄는 팽창. 다시 얘기하면 열을 받지 않았는데 부피가 팽창했을 때를 단열 팽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팽창은 샤를의 법칙인데요. 샤를의 법칙에 의하면 같은 압력에서 이 기체가 외부에서 열을 받았을 때 부피가 팽창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이 공기의 부피 팽창은 외부에서 열을 주지 않았잖아요. 단지
압력이 변함으로 인해서 공기의 부피가 팽창한 거죠. 이렇게 외부에서 열을 받지 않고 부피가 팽창되는 경우를 단열 팽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열 팽창될 때 물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단열 팽창할 때 물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인데요. 입을 크게 벌리고 손바닥에 바람을 불었을 때보다 입을 오므리고 바람을 불었을 때 차가운 바람이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입을 오므리고 바람을 불게 되면 오므린 입 안에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오면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압력이 다르니까요. 그러면서 이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단열 팽창할 때 공기의 온도가 왜 낮아지냐면요. 이거는 공기 속 기체 분자를 그려놓은 거고요. 공기가 단열 팽창하게 되면 공기 속 기체 분자가 주위의 공기를 밀어내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 공기 입자는 에너지를 사용했으니까 그만큼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 입자가 운동이 느려지게 되고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 공기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는 경우에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 타이어는 압축된 내부 공기 때문에 튕겨나갑니다. 내부 공기의 온도를 재보면 섭씨 온도로는 37.8도, 화씨로는 100도입니다. 이것은 방 안의 공기와 같은 온도죠. 그러나 타이어의 공기를 빼내면 타이어 내부의 온도가 변합니다.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내부에 남은 공기는 팽창하고 공기의 온도는 15도 이상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름이 형성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단열 팽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저 실험 결과를 설명해 볼게요. 뚜껑을 열었을 때 페트병 내부가 뿌옇게 흐려졌어요. 이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페트병 내부에 있는 공기가 단열 팽창을 해서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지게 되죠. 이것이 뚜껑을 열기 전에 페트병 안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뚜껑을 열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지면서 포화 수증기량 이상으로 남는 수증기들은 뭉쳐져서 물방울로 응결되겠죠. 그래서 페트병 내부에 물방울이 생기기 때문에 페트병이 뿌옇게 흐려졌던 거예요. 그리고 4번 실험은 페트병에 향연기를 조금 넣은 다음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요. 이렇게 향연기를 넣으면 페트병 내부가 이 3번의 경우보다 더 많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향연기 고체 입자가 수증기의 응결을 도와줘서 페트병 내부에 물방울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페트병 내부가 더 뿌옇게 흐려졌던 거예요. 이 연기 입자는 수증기를 잡아당겨서 불포화 상태에서도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수증기의 응결을 도와주는 이런 연기 입자와 같은 물질을 응결핵이라고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연기 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증기가 뭉쳐지면서 물방울로 응결이 되니까 이 연기 입자는 응결할 때 중심에 있는 핵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기 입자를 응결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름의 생성 과정도 앞의 실험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표면에서 공기덩어리가 상승하게 될 때 이 공기덩어리는
위에 쌓여있는 공기가 눌러주는 압력인 기압을 받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인데요. 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게 되면 위에 쌓인 공기의 양이 적어지면서 이 공기가 눌러주는 기압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공기 덩어리를 누르고 있는 기압이 감소하게 되면 공기 덩어리는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열을 받지 않고 부피가 팽창했는 거기 때문에 단열 팽창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정리를 하면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게 되면 부피가 단열 팽창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단열 팽창하게 되면 이 공기의 기온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온 하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동안에 계속 단열 팽창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공기 덩어리의 기온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온이 계속 낮아지다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슬점에 도달하는 높이부터 이 공기 덩어리에 있는 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부터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계속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물방울이 만들어지다가 이 공기 덩어리가 더 상승해서 기온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 높이부터는 수증기가 승화해서 얼음으로 얼어붙겠죠. 그래서 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이 높이부터는 얼음 알갱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로 구름 아래쪽에는 물방울, 구름 위쪽에는 얼음 알갱이가 만들어져서 공중에 떠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을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구름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실험에서 응결핵 얘기했잖아요. 이 구름이 만들어질 때에는 공기 중에 먼지나 해염 입자, 그러니까 바다해, 소금, 염이니까 바다에 있는 그 소금이 공기 중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해염 입자가 응결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결핵을 중심으로 해서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물방울로 혹은 얼음 알갱이로 응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의 생성 과정을 정리한다면 공기가 상승하고 단열 팽창하고 기온이 하강하면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혹은 수증기가 얼어붙어서 얼음 알갱이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름으로 생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표면에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공기 덩어리에 포화 수증기량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고요.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공기 덩어리의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림을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표면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하게 되면 이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단열 팽창한다 그랬고 단열 팽창할 때 이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이 빨간색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화 수증기량이 점점 감소하는 거 보이죠? 감소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 공기 덩어리는 수증기로 포화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공기 덩어리가 더 상승함에 따라서 보이시죠? 계속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면서 구름이 생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번에는 구름 생성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And right now, that one over there
Looks promising. So how does a cloud produce a raindrop? Up close, a cloud is just a swirling mass of water vapor. Floating within it are comparatively huge particles of dust and pollen. The vapor is attracted to the surface. They collide with each other, getting bigger and heavier. 구름의 생성 과정을 배웠는데요.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가 우선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예요. 지표면은 성질이 불균등하잖아요. 이게 아닐 뿌리니까 균등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표가 모래인 곳도 있고 물인 것도 있고 또 풀인 곳도 있고 이렇게 지표면의 성질은 불균등하기 때문에 태양열을 받았을 때 지표면은 불균등하게 가열되겠죠. 그렇게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지표면의 일부가 특히 많이 가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많이 가열된 이 공기 덩어리는 주위 공기보다 기온이 높아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구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예요. 공기가 이동하다가 산이 있으면 산을 타고 오르겠죠. 산을 타고 오를 때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잖아요. 기류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흐를 류, 그러니까 공기가 수직이든 수평이든 이렇게 흐르는 거를 다 기류라고 얘기하고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기류를 상승 기류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상승 기류가 발달하니까 공기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릴 때예요. 이런 것을 한랭전선이라고 하는데 한랭전선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보다시피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찬 공기는 밀도가 크잖아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잖아요. 밀도가 큰 찬 공기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겠죠. 그러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밀어 올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를 때예요. 그거를 온난전선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옆의 경우와 반대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이렇게 반대 순서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큰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갈 때 구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영상을 볼게요.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공기가 모여드는 저기압 중심일 때예요. 이게 낮을 적이기 때문에 저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부분을 저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압이 생성되면요. 저기압을 중심으로 주위의 공기가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렇게 모여든 공기는 땅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모여든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 공기가 상승할 때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구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름의 종류는 모양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공기의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위로 두껍게 솟은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쌓을 적 구름 운 모양형, 그러니까 쌓인 구름 모양을 저군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군형 구름은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고 공기의 상승 운동이 강할 때 형성된다는 거고요. 저군형 구름에서 내리는 비의 종류는 소나기예요. 구름은 이동하면서 비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저군형 구름은 좁잖아요. 이런 좁은 구름이 비를 뿌리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한 지역에 비가 내리는 시간이 짧겠죠. 이게 좁으니까 금방 비를 뿌리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비가 오는데 저군형 구름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강한 비를 뿌리겠죠. 이런 비를 소나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군형 구름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의 상승이 약하게 일어나는 경우에요. 이때에는 얇고 옆으로 퍼지는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수평으로 발달하는 구름을 층운형 구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는 구름을 층운형 구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층운형 구름은 공기의 상승 운동이 약할 때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층운형 구름에서 내리는 비의 종류는 지속적인 비예요. 층운형 구름은 넓기 때문에 비를 뿌리면서 지나갈 때 한 지역에서 비가 오랫동안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구름이 얇기 때문에 비의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적은 양의 비, 이 약한 비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의 종류는 모양에 따라서 저군형 구름이랑 층운형 구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름은 높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구름은 위상을 써서 상층 구름이라고 하고요. 가운데에 있는 구름은 가운데 중이니까 중층 구름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구름은 아래하니까 하층 구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직으로 발달된 구름도 있죠. 이런 거를 수직 발달 구름이라 하고요. 수직 발달 구름은 하층, 중층, 상층 여러 높이의 층에 걸쳐서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름의 종류가 10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구름은 모양과 높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을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층 구름에는 건운, 권충은, 권저군이 있는데요. 이때 상층 구름에는 다 권자가 붙어 있는데 이 권은 힘쓸 권이에요. 그러니까 힘써서 올라간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름, 이렇게 해서 힘쓸 권자를 붙여 넣었고요. 권우는 새털구름이라고 해요. 새털 모양의 구름이고요. 권층우는 면사포 구름이라고 해요. 이 결혼식 할 때 쓰는 면사포 있잖아요. 이런 면사포 모양의 구름이고요. 권층우는 특징이 햇무리가 생기는데요. 햇무리는 해의 둘레에 둥글게 나타나는 흰빛의 태, 이거를 햇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저구는 비늘구름이라고 해서 비늘 모양의 구름이고요. 중층구름에는 고저군과 고층운이 있어요. 중층구름에는 고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 고는 높을고예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고자를 붙인 거고요. 그때 고저구는 양떼구름이라고 불러요. 양떼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고층운도 있고요. 하층구름에는 층운, 층저군, 난층운이 있는데요. 층운은 안개구름이라고 불러요. 층운은 가장 낮은 구름으로 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르면 이 구름이 안개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안개구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층저군은
저군인데 저군이 넓게 층져 있어요. 그래서 층저군이라고 하고요. 난층우는 이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 구름에는 어지러울 난자를 붙여요. 난층우는 비구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구름이니까 난층우는 비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수직 발달 구름에는 저군과 정나운이 있어요. 저군은 뭉게구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뭉게구름이고요. 정나운은 여기 란자가 있죠. 역시 비구름인데 이 정나운은 두꺼우니까 소나기를 내리는 그리고 번개도 치는 그런 소나기 구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흔히 보는 10가지 구름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이것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지상 2km 이하에 뜨는 구름은 하층운, 지상 2km에서 7km에 뜨는 구름은 중층운, 지상 7km에서 12km에 뜨는 구름은 상층운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상층운부터 볼까요? 상층운에는 깃털 모양 구름 권운이 있습니다. 구름층이 얇게 형성되어 바람에 따라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는 구름입니다. 저기압이 다가오기 직전에 자주 나타나는 구름으로 비를 예보해주는 구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권운보다 낮은 곳에 형성되는 비늘 모양의 구름은 건저군입니다. 높은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구름 조각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건저군은 날씨 변화가 급격할 때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친 날씨를 예보해주는 구름이기도 합니다. 연사포처럼 얇게 띠를 이루는 구름은 권충운이라고 합니다. 강무라고도 합니다. 햇무리를 만들기 때문에 햇무리 구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층운에는 둥글둥글한 뭉치들이 모여있어 양떼처럼 보이는 고저군이 있습니다. 하늘을 멋지게 수놓기로 유명한 구름입니다. 이런 파도 모양의 구름도 대부분 고저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저군들이 서로 합쳐지면 짙은 층을 이루는 구름인 고층운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오기 전 형성되는 구름으로 해를 뿌옇게 보이게 하는 구름입니다. 하층운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평상시 자주 볼 수 있는 구름인 층저군이 있습니다. 뭉게구름인 층운이 모여서 생기는데요. 낮은 하늘에 구름의 바닥 그림자가 보인다면 층저군입니다. 다음은 안개 같은 구름인 층운입니다. 가장 낮은 하늘에 뜨기 때문에 산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구름입니다. 고층운이 두터워지면 비나 눈을 내리는 구름인 난층운이 되는데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네요. 난층운은 하늘뿐만 아니라 태양까지 완전히 가리는 두꺼운 층구름입니다. 맑은 하늘을 상징하는 뭉게구름 저군입니다. 지면이나 해수면의 열에 의해 공기가 상승되어 형성되는 구름입니다. 보통은 2km 높이에서 발생하지만 많이 피어오르면 12km까지 도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발달한 저군은 뭉게저군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인 정난운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하늘에 무슨 구름이 떠 있는지 볼까요? 오른쪽 위에 비늘 조각 같은 구름은 권운이네요. 양쪽으로 양떼처럼 펼쳐진 구름은 고저군이고요. 태양이 잘 보이지 않는 걸 보니 넓게 퍼지는 층운 중에서도 고층운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느 구름들보다 낮게 떠 있고 바닥 그림자가 잘 보이는 층저군도 보이네요. 그러면 이 10가지 구름을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으로 분류해 볼게요. 우선 저군형 구름은 저군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권저군, 그리고 고저군, 그리고 저군, 층저군, 그리고 정라눈, 이렇게 저군이라고 써 있는 것이 다 저군형 구름이고요. 나머지 구름들이 층운형 구름이에요. 층운형 구름은 층운이라고 써 있기도 하죠. 그래서 권운, 권층운, 고층운, 층운, 난층운, 이것은 층운형 구름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